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다시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한국 방위산업계를 뒤흔들었다. 몇 년 동안 미납과 감액료로 인해 신뢰가 흔들렸던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럽게 분담금을 추가 납부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전략 계산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국회와 군 당국은 지난 8월 인도네시아가 111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6월에 기본 합의서가 개정된 직후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투기로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항공 기술력과 군사 주권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이 사업에 공동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초기부터 전체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재정위기와 국내 정치가 얽히면서 납부는 반복적으로 지연됐고, 한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2017년부터 미납이 시작되며 갈등은 본격화했고, 양국 협상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와 논의해 분담금 규모를 조정했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안정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때로는 소규모만 납부하고 때로는 아예 납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미 합의된 금액을 대폭 줄이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기술 이전 범위를 지키기 위한 매우 민감한 문제였고, 조금만 판단을 잘못하면 구조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었다. KF-21은 단순히 한 나라의 야심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전략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 여름 인도네시아가 개정된 합의에 근거한 금액 대부분을 납부하면서 상황은 예상 밖으로 진정되기 시작했다. 조정된 총액 6천억 원 중 4,957억 원을 이미 낸 상태이며 남은 잔액도 다음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KF-21 참여 지속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인 전투기 전력 확보뿐 아니라 장기적인 항공기술 축적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균형을 고려할 때 KF-21 참여는 단순 비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 입장에서 이 소식은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여러 차례 계약 조정을 요구해왔던 인도네시아가 앞으로도 변덕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 납부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여준 셈이며 KAI와 정부는 개발 일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기술 이전 범위가 축소된 개정 합의를 인도네시아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다시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남은 관건은 인도네시아가 예고한 대로 제대로 잔액을 납부하느냐, 그리고 한국이 개발 속도를 높여 실전 배치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느냐다. KF-21은 이미 시제기 비행에 성공하고 엔진 성능 검증을 거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고, 이번 분담금 문제 해결은 개발 단계의 불확실성을 한층 약화시켰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여전히 국제 정세와 파트너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철저한 기술 주권 확보와 안정적인 개발 구조를 통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KF-21 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긴장은 단순한 분담금 문제를 넘어 신뢰와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갈등이었다. 한국은 분명한 일정과 기술 개발 목표를 갖고 있었고, KF-21은 국가적 위상을 결정짓는 중대 사업이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재정 압박과 국내 정치적 변수가 겹치면서 납부 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협상을 수차례 반복하며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했고, 결국 올해 여름에 이르러 분담금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금액을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환된 결과였다. 조정된 합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받을 기술 이전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전투기를 생산하려는 목표가 있었지만, 새로운 조정안에서는 이전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한국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기술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결정이었다. 분담금이 삭감된 만큼 한국 정부와 KAI는 부족분을 자체 부담해야 했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증가하는 조치처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자 개발 비중이 높아지고 외부 변수에 휘둘릴 여지가 적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협상이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한쪽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반복된 미납과 조정 요구를 감안한다면 더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트너십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했다. KF21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외교적 파급력 또한 크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수출 구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처럼 KF21 사업은 단순 무기 개발을 넘어 외교와 산업 전략을 아우르는 복합 구조였다. 인도네시아가 올해 분담금 대부분을 납부한 것은 한국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KF21 참여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이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남중국해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역시 전투기 전력을 현대화해야 했고 KF21은 그 선택지 중 하나였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 도입이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비용과 정치적 리스크를 동시에 줄여주는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 특히 KF21 시제기의 성공적인 비행과 개발 진척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합의 개정 이후 한국은 이전보다 더 독자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여러 차례 납부 계획을 미루거나 금액을 바꾸려 한 전례가 있었기에 남은 잔액 1,043억 원이 제때 들어올지 여부는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개발 주체들의 전망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 여름쯤 잔액이 납부된다면 분담금 논란은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분담금 문제 해결 자체보다 그 이후의 전략적 전개다. 분담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개발 일정이 더욱 명확해지고 테스트와 양산 체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KAI는 이미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진행하며 성과를 쌓아가고 있고 한국 정부는 정식 배치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KF21은 공군 전력의 핵심이 될 뿐 아니라 향후 무인기와의 연동체계 개발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기술의 확장성과 산업적 파급력은 단순 전투기 한 기체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국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 시점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납부 일정에서도 계속 어긋남이 발생했다. 또한 국내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 충돌과 재정 건전성 논쟁이 반복되면서 해외 무기 개발 투자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KF21 분담금은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가 운영 구조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었다. 한국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안정한 납부 패턴의 근본 배경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인 미납에도 불구하고 KF21 사업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전투기 노후화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었고 주변국의 전력 확충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운용해온 플랫폼들의 유지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필요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구매는 비용뿐 아니라 정치적 제약을 동반했다. 이 때문에 KF21은 인도네시아가 자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했다.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 일부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항공산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표도 있었다. 한국 정부 역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전략적 필요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양국 간 갈등이 반복되었음에도 협상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조정안을 마련한 것은 협력 관계가 단절될 때 한국이 잃을 수 있는 외교적 파급력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KF21의 잠재적 수출 시장이자 전략적 교두보로 평가되는 지역이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하면 향후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통해 주변 국가로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단순히 금액 문제만으로 협력을 끊기에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현실적 판단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 합의 개정에서 기술 이전 범위가 축소된 조치는 한국의 방향성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한국은 분담금 미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 개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가 감액된 분담금에 동의한 것은 당장 필요한 기술과 협력 구조를 유지하는 쪽이 완전 철수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자국 항공산업의 장기 플랜을 추진 중이며 KF-21 참여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 요소였다. 서로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 이번 조정안이 성립될 수 있었다. 분담금 문제가 예상 밖으로 정리되면서 향후 인도네시아의 잔액 납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과거의 전례를 고려하면 방심하기 어렵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상당액을 납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내부 정책 방향의 변화를 시사한다. 특히 주요 언론과 군 관계자들이 KF-21 참여 지속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인도네시아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한국 내부에서도 분담금 이슈가 장기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안정성이 아니라 향후 배치와 수출 전략이다. KF-21은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주변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독자적인 무장 개발과 연동체계 연구가 병행되며 잠재 가치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수출 구조뿐 아니라 지역 군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기술 주권을 강화하면서도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양면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KF-21 프로젝트의 의미를 한층 더 확장시키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KF-21 사업이 한 단계 안정된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전투기의 실전적 가치와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KF-21은 이미 시제기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핵심 기술의 완성도를 입증해왔고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각종 시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엔진 성능 검증과 레이더 시스템 통합, 무장 플랫폼 확립 등 개발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면서 실전 배치까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분담금 문제로 흔들렸던 사업 구조가 안정화됨에 따라 개발팀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결과였다. 한국 방위산업계는 KF-21이 단순히 전투기 한 기존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항공기 동체 기술, 레이더 시스템, 복합 소재 생산, 항전 장비 개발 등 각 분야에서 기업들의 기술력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 방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는 무인기와의 통합 운용 체계, 장거리 공대지 무장 개발, 네트워크 중심 전투 환경 구축 등의 연구가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발전 방향은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KF-21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신뢰도와 안정된 공급망이다. 과거 일부 국가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구매국들이 피해를 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양산 능력과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이미 함정, 자주포, 레이더, 초음속 훈련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수출하면서 운영 신뢰도를 입증한 바 있고 KF-21 역시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은 이러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산 전투기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메시지를 준다. 해외에서도 KF-21의 개발 속도와 완성도에 주목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고성능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한 점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외형 설계와 국내 개발 레이더의 성능 향상은 국제적으로도 기술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시험 비행 장면과 엔진 성능 테스트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주변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공식적으로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KF-21이 본격 양산 단계에 도달하면 이러한 관심은 수출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한국이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하고 독자 개발 비중을 강화한 이번 조정안은 장기적으로 KF-21의 수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특정 기술이 외부 국가와 공동 소유 구조로 묶일 경우 수출 제한이나 협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독자 기술 비중이 커질수록 이러한 제약이 줄어든다. 이는 한국에게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업적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유지하면서도 기술 핵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구조가 재편된 만큼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한국이 더 큰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낸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전장을 대비하기 위해 구축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이다. 기술주권 확립, 산업구조 성장, 수출시장 확대, 외교적 영향력 강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KF-21은 한국 국방력의 상징이자 다음 세대 안보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담금 문제가 일시적 난관이었다면 이번 조정과 납부 재개는 그 난관을 넘어서려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한국은 이제 이 속도를 유지하며 실전 배치와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 KF-21 개발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전투기의 실전 투입 이후 어떤 전략적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공군은 이미 노후 기종을 단계적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KF-21은 그 공백을 메우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성능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초기 양산 분량이 확보되면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주변국 전력 증강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KF-21의 조기 배치는 단순한 전력 현대화를 넘어 지역 안정성 확보와 직결된 과제가 된다. KF-21의 실전 가치는 기체 성능뿐 아니라 체계 통합 능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은 정보자산과의 연동 능력, 전자전 환경 대응력,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KF-21이 이러한 플랫폼들과 연결되면 전투 방식 자체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무인기와의 협업이나 지상, 해상 전력과의 연동작전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개발 결과는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시장에서도 KF-21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몇몇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그러나 KF-21은 가격 경쟁력, 기술 수준, 안정된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며 틈새 시장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미 장비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나라가 공식 채널을 통해 KF-21 정보를 요청했다는 점은 한국이 본격적인 수출 경쟁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와 KAI는 이러한 관심을 단순한 잠재 수요로만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무장 옵션 개발, 유지보수 체계 구축, 장기적 업그레이드 계획 등을 제시하며 국제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과거 한국산 방산 제품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경험은 KF-21에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세계 각국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체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받쳐줄 산업 생태계와 기술적 신뢰도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접근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기술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핵심 기술의 소유권과 이전 범위는 수출 구조와 직결되는 요소이며 때로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승인 없이 전투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이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한 이번 조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줄여주며 KF-21의 수출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독자적인 기술 비중이 늘어나면 한국은 외부 승인 절차 없이 더 많은 국가의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향후 방산 수출 전략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된다.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KF-21은 더 이상 개발 과정이 불확실한 미완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전 배치와 수출을 앞둔 전략 무기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 해결은 이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으며 개발의 안정성을 높인 동시에 국제 신뢰도 회복에도 기여했다. 이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개발 속도를 유지하고 시험 데이터를 정밀하게 확보하며 완전한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KF-21이 실제로 배치되고 성능이 검증되면 한국 방위산업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기반을 완성하게 된다. KF-21이 실전 배치 단계로 다가갈수록 한국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주변국은 이미 전투기 전력 현대화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갖춘 기체와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가 핵심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새로운 전력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기존 전투기 도입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전력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산업 육성을 넘어
군사 전략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확장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다. 공대공 전투 능력뿐 아니라 장거리 공대지 공격, 전자전 임무 수행, 무인기 통제 기능 등이 미래 모델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확장성은 다른 국가의 전투기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장점이다. 한국은 실제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모델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장기적인 운영 개념이 확립되면 해외 고객에게도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단기적인 성능뿐 아니라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국이 앞으로 직면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KF-21의 신뢰도를 실전 운영에서 증명하는 일이다. 시험 비행과 개발 성공만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완전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운용 데이터, 유지보수 체계,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의 성능 안정성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실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공군과 방위산업체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운영국의 평가가 수출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이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KF-21 개발은 한국 항공산업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복합 소재, 항전 장비, 레이더, 엔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민항기, 무인기, 우주산업 등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KF-21은 결과적으로 한국 산업 생태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며 개발된 기술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글로벌 항공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국제적으로도 KF-21은 점점 중요한 전략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면 지역 군사 균형에 변화가 생기고 주변국의 무기 도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KF-21이 새로운 선택지로 등장하며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기존 강대국이 독점하던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출 이상의 정치적, 외교적 함의를 담고 있다. KF-21의 존재 자체가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여주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분담금 갈등 해소는 이러한 전략적 전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인도네시아의 잔여 금액이 납부되면 협력 구조는 더욱 안정화될 것이며 한국은 기술 주권을 유지한 채 외교적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다. 동시에 독자 개발 비중을 높인 조정안은 한국이 향후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유연성을 마련해 주었다. 시험과 양산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KF-21은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 성공을 넘어 한국의 미래 안보 전략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복합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KF-21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방체계의 방향성이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 주권, 장기적 산업 성장, 국제적 신뢰 확보, 전략적 자율성 강화가 동시에 결합되며 KF-21은 한국 안보 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담금 문제로 흔들리던 시기를 지나 이제 KF-21은 본격적인 비상 준비에 돌입했다. 남은 단계는 실전 배치와 수출 성공, 그리고 플랫폼의 지속적 발전이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KF-21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군의 전략적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